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흥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고요. 한낮 기온이 24도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다고 합니다. 자, 이 비는 낮 동안에 서서히 그치겠고요. 또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엔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횡성에 이모빌리티 연구 기업과 또 레이싱 파크 체험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말 그대로 이모빌리티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기본 전제 조건들을 차곡차곡 채워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콘텐츠를 곁들인 맥주와 커피 등 자체 상품을 개발 출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6월 1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넷째 주부터 50대 중장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49세 이하의 중년, 청년층은 8월 중순부터 사진 예약에 따라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백신 종류는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는 일정에 따라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등교 수업이 강원도 내 학생들의 학력을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학교 연구진이 코로나19 전후 강원도 중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도내 중2 학생들의 학력은 상위권이 감소하고 하위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면 등교가 잦았던 읍면 지역의 중위권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2021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개막 공연으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무대에 올랐던 소리꾼 김준수와 퓨전밴드 두 번째 달, 또 미얀마 출신의 가수 와니화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횡성에 이모빌리티 관련 인프라가 속속 세워지거나 또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횡성군의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청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말 그대로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산업에 정말 메이커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모빌리티 중심의 미래 전략도시 육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 횡성군이 우선은 지난해 10월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면서요, 이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횡성 우천산업단지의 전기차 생산업체인 디피코가 지난해 11월부터 소소형 전기차죠 포트로를 양산하면서요, 이모빌리티 산업에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기차와 이모빌리티 국가 공모 사업에도 강원도와 횡성군이 대거 선정되면서요, 이모빌리티 전초 기지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네. 이모빌리티는 보통 이런 건데요, 전기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네. 이런 거를 횡성군이 그래서 이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런 큰 구상이 있고요. 네. 이 같은 구상 속에서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포함한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총 3,500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미래 전략도시 육성 계획의 로드맵을 어제 횡성군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 계획을 보면요, 각종 이모빌리티 인프라 구축과 상생형 일자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실도로 테스트 배드 구축 등 3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인프라도 구축하고 또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또 테스트 베드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들어선다는 겁니까? 예, 현재 횡성 이모빌리티 사람은
사실상의 1단계 사업이라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일단 같은데요. 초기 단계죠. 그렇습니다. 예. 민간 기업의 그 전기차 생산 공장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피코가 가동하고 있지만요. 이에 따르는 부품 공장이라든가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소나 이모빌리티 체험 시설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그 행성 이모빌리티 사업에서 좀 눈여겨 볼 점이 있는데요. 국비 공모 사업 또는 민자 사업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가 행성읍 묵계리 옛 군부대 부지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40억씩 총 480억이 투입됩니다. 또 이 묵계리 부지에는요, 행성 전기 완성차 주종 기종인 1톤 미만의 전기차 개발센터도 들어섭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서요, 행성이 그 최종 확정이 되면서 국비 150억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준공될 예정인 이 1톤 미만 전기차 개발센터는요, 향후 국내에서 개발되는 1톤 미만의 전기차들의 시제품이라든가 시작차를 제작하고 시험하는 이런 기능을 갖춘 시설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을 또 전문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이모빌리티 특화 농공단지도 신규로 조성이 됩니다. 농공단지는 국비 한 46억에 총 한 298억을 들여서 행성읍 조곡리 일원에 21만 5천 평방미터, 대략 한 6만 5천 평 정도 되죠. 이 규모로 조성을 해서 전기차 부품이나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업체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재는 제조업체 한 곳만 가동이 되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 이제 부과되는 부품 업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그 지원 시설 또 지원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그 집적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또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이 또 올해 내 레이싱 파크 조성 사업도 이제 개장할 예정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이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성군하고 이모빌리티 연구조합이 손을 잡고 하는 사업인데요. 올 연말까지 그 둔내면 삽교리 폐교 부지와 구규림을 활용해서 이모빌리티 연구소와 레이싱 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그 폐교 부지에 이모빌리티 그 연구조합을 비롯한 자율주행과 전기차 개발업체 그리고 전기 충전 시설업체 등 이모빌리티 관련 연구 단체와 기업 8곳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네. 또 연구동을 일대를 둘러싼 이 일대가 태기산 일대인데요. 네. 태기산 일대의 임도 한 16km 구간을 소형 전기차로 주행하는 레이싱 파크 시설 구축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 인도를 전기차로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거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기관에는 지금 현재 그 아시겠지만 태기산 풍차와 국립 수채원 등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천혜의 자연 환경과 힐링 코스가 어우러져서 향후 이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사업비가요, 총 한 25억 가량이 드는데요. 근데 이 사업비를 조합과 입주 기업들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되고요. 행성군은 폐교 부지를 제공하고 또 인도를 사용하기 위한 북부산림청과의 행정 협의를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그 둔내 좀 이모빌리티 연구조합 연구소와 레이싱 파크가 좀 올 연말까지 본격 가동이 되면요. 행성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과 체험 관광 시스템을 동시에 갖춘 좀 국내 최고의 이모빌리티 산업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또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요, 이모빌리티 산업의 전기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요, 또 미래차의 실증 테스트 거점 도시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구축이 1단계라고 하면 좀 2단계가 바로 미래차 실증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시겠지만 미래차의 핵심이 자율주행 기능인데요. 그렇죠. 그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행성군이 미래차에 장착될 그 자율주행 기능을 테스트하고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 지구는요. 제주도와 서울, 충북, 세종, 강주, 대구 등 6개 지구 한 8개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판교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행성군은 그 이모빌리티 연구조합하고 손잡고요. 둔내 KTS역에서 태기산 무의쉼터까지 한 16km 정도 구간을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다음 달 중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지정이 되면요, 이모빌리티 사업 육성에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 생산 업체 또 연구 시설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인데 이런 또 자율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것이더군요. 알겠습니다. 또 행성 이모빌리티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는 앞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죠. 전기 완성차 생산과 또 판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포트로가 지난해 11월부터 생산되고 있어요. 현재 판매 상황 또 앞으로 이 산업의 전망 어떻게 우리가 또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정부의 그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된 업체죠. 전기 완성 업체인 디피코를 비롯해서 부품 협력업체 6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디피코는 지난해 11월 그 택배라든가 동네 슈퍼 배달용으로 좀 사용 가능한 초소형 전기 트럭차 포트로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상으로 보면요. 올해 판매 목표가 국내 한 4,500대, 수출 520대, 그래서 한 5,020대 가량을 생산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사실 현재 계획과는 달리요, 좀 판매 부수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업체 측에 좀 제가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고비로 경영 비상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하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제2의 신차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어서요, 사업 출현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디피코는 현재 한 15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요. 지난해 85명을 고용을 했고요. 올해도 역시 95명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협력업체입니다. 부품업체들이 6곳이 내년까지 공장을 신축하고 이주하면요, 한 200여 명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처럼 그 행성 그 전기 클러스터를 주축으로 한 이모빌리티 산업이 좀 올해를 기점으로 걸음마 수준을 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네. 전기차 생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좀 미래차 실증과 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지닌 좀 다양한 좀 정부의 국책 시설이 계획대로 좀 한 2025년까지 모두 가동이 되면요, 강원도는 물론 좀 국내 이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찌 보면 원주 좀 의료기기 산업이 육성되기까지 이런 성장의 과정을 좀 흡사하게 좀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은 현재 이 업체에서는 이 화물차를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수요가 좀 한정돼 있을 것인데 최근에 제가 중국의 전기차 소식을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500만 원짜리 전기차가 이제 생산 발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중국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선입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전기차가 굳이 뭐 원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주행 거리를 꼭 따져야만 되는가? 일반적으로 그 출퇴근용으로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 생각하면은 뭐 한 100km 주행으로도 며칠 한 번만 충전하면 되니까 충분하거든요. 또 크기도 뭐 작아도 되는 것이겠고 1, 2용이면 되니까 그렇다면은 몇백만 원짜리 최소한 그 1,000만 원 이내의 이 전기차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한다면은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MZ 세대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그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굉장히 또 각광받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디피코에서 나오고 있는 포트로 가격이 지금 정부 지원금, 환경 지원금을 받으면 1,300만 원을 지원을 받고요. 네. 그래서 실제 가격은 한 8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상태죠. 이거를 화물차보다 약간 더 규모를 작게 해서 1, 2인용으로 한 2인용 정도 되겠죠. 뭐 작게는 뭐 뒤에 뭐 좁겠지만 4인용까지 만들어서 충전 거리 뭐 주행 거리 한 100km, 뭐 많아봐 한 200km 정도. 출퇴근료 충분하거든요. 충분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을 6, 700 정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뭐 중국을 우리가 얘기할 거 없고요. 전 수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밀베 박창인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지역의 청년들이요, 지역의 콘텐츠를 곁들인 맥주와 커피 등 자체 상품을 개발해 출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윤지혜 리포터가 전해드리도록 하죠.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원주쌀 토토미를 가미한 수제 맥주 원주 청년 상인들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맥주는 홉이죠, 홉. 이제 호미를 이용해서 하는데 쌀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든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네, 원주의 청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 터큰이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원주 라거를 출시했습니다. 원주 라거는 수년 전부터 지역의 맥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선보이는 제품인데요.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문방농협 원주쌀 토토미를 부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 부재료로 주재료가 네,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라거 특유의 청량함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그래도 이제 쌀을 좀 첨가를 해서 부드러운 목 넘김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맥주의 라벨도 지역의 청년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을 했는데요. 원주를 대표하는 꿩과 치악산을 모티브로 또 최근의 트렌드인 레트로풍으로 제작을 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원주 라거는 현재 판매업소 4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직접 맛을 본 시민과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터큰 송창민 이사장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거 꼭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싶은 게 목 넘김이 너무 부드러워서 꼭 추천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먹었을 때 이렇게 저는 톡 쏘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쓰지 않고 그냥 부드러운 그런 것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다시 먹는다면 또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수제 맥주 시장이 워낙 이제 확장이 되어 가고 있고요. 원주 지역에는 아직 크게 발달하지 않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런 수제 맥주 컨텐츠에 이제 지역적인 색을 좀 담아서 이제 진행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주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민 분들은 이제 다른 좀 향이 강한 것보다는 이제 조금 친숙한 스타일인 라거 스타일의 이제 원주의 색을 조금 입혀서 진행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협동조합 이름이 터큰이에요. 토큰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다음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작년에는 원주 8경이 담긴 커피 드립백도 선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협동조합 터큰은 미로 예술시장에서 창업 후 장사를 이어오고 있는 6명의 청년 상인들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은 2년 전 화재 여파로 시장 침체가 계속되자 수익 창출의 뜻을 모으고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타깃으로 정한 상품은 커피였습니다. 미로시장을 찾는 손님들마다 원주만의 대표 기념품이 없다라는 말에 착안을 했는데요. 손수 드립 커피를 제작하고 또 드립 백에는 치악산 비로봉, 강원 가명, 구룡사 등 원주 8경을 일러스트 형태로 담아냈습니다. 관광객은 물론 지역사회의 반응은 뜨거웠는데 출시 반년 만에 1,500세트 판매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원주의 정서를 담은 수제 맥주인 원주 라거는 이번 달 1일에 출시를 했는데요. 2주 만에 1,000병 정도 팔렸는데 기대보다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원주 라거는 원주쌀 토토미를 부재료로 활용하면서 지역성을 높였습니다. 패브릭 공방, 도자기 매듭공예, 또 카페 등 직종도 다양한 이들 청년 상인들은 앞으로도 대중성과 지역성 두 마리 토끼를 한데 담은 원주만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협동조합 터큰 송창민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제 소비자분들이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손이 가고 소비하실 수 있는 제품이어야 저희 원주라는 지역 브랜드를 조금 더 확산시키고 그것을 빌미암아서 브랜드 자체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낼 그런 지역 관련된 제품들도 우선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것이 소비자분들에게 쉽게 팔릴 것인가, 쉽게 소비가 될 것인가라는 전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커피와 그런 맥주 이런 것들 진행을 했지만 지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다른 이제 생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과 지속적인 협업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힘을 빌어서 지역 브랜드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미르시장 방문할 일이 있으면요, 이 토토미를 첨가한 원주 라거 한번 마침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이 청년 상인들의 자생력도 키우고 또 원주로 알릴 수 있는 상품도 많이 좀 개발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협동조합 터크는 원주쌀 토토미를 시작으로 황골 조청, 또 치악산 복숭아, 조엄 고구마 등 원주의 농산물을 부재료로 하는 또 새로운 맥주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빠르면 8월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추후 양조장을 직접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 원주 락어는 기획 단계부터 단순한 주류 제품이 아니라 지역생활 문화 측면의 로컬 콘텐츠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원주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원주 토토미 맥주를 시작으로 황골 조청 맥주, 치악산 복숭아 맥주, 조엄 고구마 맥주.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맛들이 될지. 예, 꼭 가봐야겠네요.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 사진전이 진행된다고요? 네, 원주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기획전시입니다. 글과 사진전 잘하다가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치앙예술관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성장이라는 주제로 원주 지역 작가 5명이 72개의 작품을 출품했고요. 원주 시민이 출품한 15개의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장르인 사진과 손글씨의 협업으로 성장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직관적으로 해석해내서 관람객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글과 사진전 잘하다는 16일 동안 휴관 없이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에 열리고요. 특히 6월 26일, 27일에 방문한 시민들에게는 전시된 사진작품의 일부를 활용해서 나만의 텀블러를 선착순으로 만들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날짜를 확인하셔서 전시회를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진전 좀 많은 분들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횡성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 군민의 날 행사를 오늘 개최하는군요. 네, 횡성군이 14회 횡성 군민의 날을 맞아서 기념 행사가 오늘입니다. 18일 오후 5시부터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 기념 행사는 특별히 읍면별로 군민 대표를 초청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을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8일 4시에 횡성군민의 날을 알리는 타종식을 갖고 4시 40분에는 시전 행사로 혼성그룹 문재즈밴드의 감미로운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날 기념 행사는 코로나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서 참석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장신상 군수는 참석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기념 행사를 군민의 화합 속에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와 함께 횡성군은 14일에서 18일 5일간을 군민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루지 체험장을 3,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횡성호숫길과 풍수원 유물전시관 무료 입장, 사진전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그 이벤트 기간이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네, 맞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또 영월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 문화재단에서 뉴트로 패션쇼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패션쇼 좀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네, 영월문화재단에서 오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서 영월문화예술회관 야외 무대에서 영월 뉴트로 패션쇼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규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패션쇼는요, 세대 간의 문화 교류, 소통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로움의 뉴와 복고의 레트로를 합친 신조어인 뉴트로와 같이 복고를 새롭게 즐기자는 의미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영월 뉴트로 패션쇼는 지역의 청년과 중년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패션쇼, 전문 모델 패션쇼, 창작국악, 복고 퍼포먼스 등의 공연 프로그램으로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등의 부대 행사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민 모델의 경우 사전 접수를 통해서 청년 모델, 중년 모델 각각 20명씩 모집한다고 하고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상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월문화재단 관계자는
영월 뉴트로 패션쇼를 통해 청년들과 장년들의 세대 간의 소통과 문화적 교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에게 따뜻한 감동과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죠. 영월 소식. 또 이번에도 영월문화재단인데 한반도 곡간을 비추다 전시한다고 하는데 이 행사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영월문화재단이 14일부터 31일까지 영월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2021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안녕한 곳 2 한반도 곡간을 비추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에 진행됐던 안녕한 곳 한반도 곳간 열쇠 전시에 이어서 진행되는 두 번째 안녕한 곳 전시인데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와 프로젝션 기술을 활용해서 융합 전시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또 국민들이 예술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이번 안녕한 곳 2는 다양한 형태의 입체적인 오브제에 빛을 투사하고 마치 움직이는 듯한 프로젝션 매핑 전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작품을 앞에서 감상만 하던 기존의 관람 방식이 아닌 관객이 직접 전시에 참여하고 그것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방식으로 전시가 진행되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계 소식 김한 리포터였고요. 저희 58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